부동산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?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? 내가 그걸 기다린다면 과연 내가 득이 될까? 네, 반갑습니다. 황 소장입니다. 이번에는 좀 재밌는 주제인데 제목이 부동산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.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이 부동산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?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?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. 내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절대 폭락을 원하지 않죠. 지금 내가 집값을 사려고 보니까 내 돈에 안 맞아. 나는 저 집을 사고 싶은데 내 돈으로는 그거보다 작은 집을 살 수밖에 없어. 내가 돈을 덜 모으거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집값이 잘못됐어. 그러니까 폭락해야 돼. 뭐 이런 심리겠죠?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?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집이 아직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데 7년 전부터 집값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요. 그때부터 집값이 붕괴된다고 하고 지금까지 집을 안 샀어요. 전세로 사는데 그 7년 전에 2억짜리가 지금 6억이 됐거든요. 6억이 된 집이 폭락이 되면 2억 될까요? 얼마 될까요? 50%로 떨어진다고 해도 그 정도면 폭락이 아니라 거의 망한 수준인데 어찌됐건 그러더라도 3억 된단 말이에요. 7년 전에 2억일 때 사는 게 맞아요? 아니면 지금까지 안 사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? 폭락을 기다리는데 폭락이 안 되고 있으면 누가 손해냐면 기다리는 사람 손해겠죠. 폭락이 정말 됐어요.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? 집주인이 손해일까요? 그거는요, 손해다 안 손해다 말하기 어려워요. 자, 첫 번째로 먼저 폭락이 됐어요. 7년 전에 2억인 집을 안 사고 폭락을 기다리다가 지금 6억이 됐는데 걔가 폭락이 됐다고 쳤을 때 3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7년 전에 2억 주고 산 게 무조건 득이 되겠죠. 이런 상황이 안 되면 폭락을 기다린 사람은 100% 손해예요. 폭락이 되더라도 손해예요. 50%로 떨어지더라도. 폭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를 50% 가격으로 깎아야 된다 정도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그거는 뭐 상식 이해하죠. 떨어져 봐야 20, 30%인데 20, 30% 떨어진다면 6억에서 20, 30% 떨어져 봐야 4억인데 7년 전에 사는 게 무조건 득이에요. 폭락을 기다린 사람은 100% 손해를 본 거죠. 그러면 폭락이 오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일까요? 그거는 알 수 없다고 한 게 뭐냐면요, 그 폭락이 됐을 때 팔면 손해겠죠. 자, 근데 진짜 손해인지 볼게요. 2억에 샀어요. 6억이 됐는데 50%가 떨어져서 3억이 됐어요. 2억에 샀는데 1억 오른 거랑 2억에 샀는데 4억 오른 거랑 더 득이다 덜 득이다의 차이인 거지 손해가 났나요? 부동산은 한 번 사면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. 평균 보유 기간이. 집 한 번 샀는데 1년 만에 2년 만에 잘 팔지는 않아요. 그건 드문 일이죠.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갖고 있는 기간 동안 폭락이 왔다 한들 내가 그때 팔지 않으면 손해나는 건 아니에요. 절대. 얘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와중에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지. 폭락이 그 시점이 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, 집주인들이 막 팔까요? 그러긴 또 어려워요.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온다 한들 그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득이 될까? 내가 그걸 기다린다면 과연 내가 득이 될까? 정말 그 폭락이라는 시점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득을 얻을 수 있을까? 난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불만이 있어서 이게 거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